성장에서 고용 있는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KDI 현호석 원장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DI 원장 현호석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빈곤 확대와 분배 악화의 주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고용률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고용 친화적 경제 성장과 성장 촉진형 노동 시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중국과 같은 저임금 국가가 국제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반에도 우리보다 수출 시장 점유율이 낮았지만 이제는 미국을 추월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 및 자본 집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하고 그 결과 노동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수출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업체들이 고용을 늘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저변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결과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으로 구성된 10%의 핵심부와 서비스업,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90%의 주변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핵심부는 경직성이 매우 높아서 주변부로 외연을 확대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더욱 비관적입니다. 생산의 글로벌화에 따라서 국내 고용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해외 생산 비중은 현재 80%에 달하고 있고 현대 기아차의 해외 생산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이미 9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강, 조선 등의 산업이 사양 산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70, 80년대 선진국으로부터 이들 산업의 일자리를 뺏어왔지만 앞으로는 후발 개도국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과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어 핵심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보호 위주에서 자생력 확대 위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육성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 가운데 능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규모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대외 개방 확대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의 자율과 혁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사업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눈먼 돌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육 및 훈련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편적 등록금 지원이 아니라 쓸모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만드는 일입니다. 또 빠르게 바뀌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일입니다. 둘째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사가 양보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해외 진출보다
국내 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우리 기업이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서 철수해서 국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 확보보다 중장기적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진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는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와 고용 보호 요구 그리고 경영 간섭을 자제해야 합니다.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수록 고용은 줄어들고 성장은 지체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노조가 이미 80년대부터 국가 경제 전체 고용 창출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금 인상 자제, 근로시간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해 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고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애 근로 연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가 실직을 하더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주된 일자리 근무가 10년 이상 짧은데 기업들이 생산성 중심의 임금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선진형 국가 가버넌스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법, 제도, 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선진형의 사회적 합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룰이 지켜지는 사회, 서로 양보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격히 법을 집행하는 한편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확산해야 합니다. 부를 개인의 우월성과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천민 자본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가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제3섹터의 활성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드린 세 가지 과제가 잘 마무리되어야 고용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